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는 치주염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심하게 치주 조직이 파괴된 상악 측절치에 대해서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그런 증례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 그 증례 과정에서 발치와 동시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한 증례입니다. 이것이 처음 초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환자분은 55세의 여성 환자분이고 상악 전치부에 잇몸이 붓고 그 부위에 불편감과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2번 치아의 순측 부위에 잇몸에 발적이 있고 반대쪽 12번 측절치 부위에 잇몸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스웰링이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22번 치아에 국소적으로 심한 치조골의 소실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약간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22번 치아의 순축 부위에 잇몸이 부어 있는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관찰이 됩니다. 아래에서 찍은 사진을 봤을 때도 12번 치아의 순측 잇몸의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22번에 잇몸의 스웰링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구개축 부위에서 심한 잇몸의 발적과 약간의 스웰링, 그리고 치주낭에서 퍼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환자분의 구강 내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역시 파노라마에서도 봤듯이 국소적인 심한 치조골의 소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을 치료함에 있어서 우선은 먼저 발치를 고려하지는 않았고 스케일링 앤 루트 플레이닝과 그리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치조골이 소실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교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교합 조정을 함께 시행을 하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해 보고자 했습니다. 위에가 초진 시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앤 루트 플레이닝과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2달이 지난 후에 재평가를 하는 단계인데요. 보시다시피 잇몸의 그 발적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퍼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프루빙 시에 블리딩이 관찰되고 그리고 여전히 약간은 잇몸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분께서 지속적인 약간의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좀 더 유지해 볼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더 치조골이 소실되었을 때 수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발치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치조골의 상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당 치아의 CT 사진을 보면 팔레이트 쪽에서 심한 치조골의 소실을 볼 수 있고요. 버티컬 본 디펙트가 팔레이트에서는 그 디펙트의 그 기저부가 에이펙스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칼 플레이트는 일부분 약간 남아있기도 하지만 부위에 따라서는 그 버칼 플레이트가 또 일부 소실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통해 수복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또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복을 할 것인지,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발치와 함께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한 후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치와 치유를 조금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충분히 더 기다렸다가 시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발치로부터 임플란트 식립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플로우 차트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 과정들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치부가 됐든 구치부가 됐든 발치화가 온전한 상태라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먼저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 발치화가 온전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치아의 발치의 원인이 치주염에 의한 발치가 아니라 심한 치아 우식이나 아니면은 파절에 의한 발치가 되겠죠.
결국 지금과 같은 증례처럼 심한 치조골의 소실로 인한 발치라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즉 치유되는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치유의 그런 변수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물론 골 유착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심미적으로 중요한 상악 전치 부의 경우 심미적인 실패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발치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4에서 6개월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구치부에서는 발치와 동시에 고리식을 하는 그런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보통 한 6주에서 8주 정도를 기다려서 소프티슈가 힐링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동시에 GBR과 본그래프트를 시행하게 되면 임플란트 식립 시기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악전치부에서는 발치와 동시에 리치가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아니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한 바로 그날, 저는 이 환자분에게 미노사이클린 오인트먼트를 치주낭에 주입하는 것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이유는 조금 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은 그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수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술 당일의 모습인데요. 미노사이클린 오인트먼트를 치주낭에 넣고 2주가 경과했을 때 조금 더 잇몸의 발적이 사라지고 염증이 좀 더 컨트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발치와 안에서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서지컬 큐렛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떠낸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뉼레이션 티슈인데요. 그래뉼레이션 티슈라는 것은 어떤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의 표면에 생기기 시작하는 새로운 결합 조직과, 그리고 새로 생성되는 그런 블러드 베슬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인데요. 결국 이 환자와 같은 치주염으로 인한 상처에서 그 상처 부위가 결국 이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그 상처 부위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 빨간색 선이 잇몸선이고,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발치와 내를 채우고 있는 그래뉼레이션 티슈입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서지컬 큐렛을 이용해서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떠냄으로써 이렇게 발치와의 오프닝 부분을 막아줌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의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치와 동시에 시행하는 본그래프트에서 결국은 발치와의 오프닝 부분이 열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꼭 막고자 한다면은 CT 그래프트를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잘 활용한다면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발치와를 어쩔 수 없이 오픈시키지 않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킴으로써 골 재생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떠낸 그래뉼레이션 티슈의 모습이고요. 그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약간 젖힌 상태에서 그 안에 포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를 발치와 내에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치와의 입구를 플러그 형태의 콜라겐 드레싱 머티리얼을 잘라서 입구에 막아주고, 그리고 마치 뚜껑을 덮듯이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그 위에 봉합하여서 사진과 같이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비록 좀 약한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CT 그래프트를 뗄 때처럼 세컨 운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그 발치한 부위에는 덴처 투스의 그 베이스 부분을 둥그렇게 해서 그림과 같이 양쪽 치아에 레진을 이용해서 스플린트를 하였고요. 다만 이때 저 그 레진 치아의 파닉이 너무 상처 부위를 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발사하기 직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발사하고 1주가 경과된 뒤, 다시 말하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고 2주가 경과됐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발치화 부분이 그래뉼레이션 티슈에 의해서 완전히 열리지 않고 어느 정도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시간이 경과했을 때, 수술 후 5주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상피화되어서 인접 조직과 비슷한 느낌으로 치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개월이 경과됐을 때는 이와 같이 치유가 됩니다. 맨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약간 협칙이 살짝 꺼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통해서 더 많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한 당일에 찍은 수술 직후의 파노라마 사진과 그리고 구강 내 포토이고요. 이것이 4.5개월이 경과된 뒤, 즉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직전에 찍은 파노라마와 구강 내 사진의 모습입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듯이 오히려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나서 조금 그 콜라겐 드레싱 머티리얼로 거기를 좀 눌러줘서 약간 좀 눌려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히려 4.5개월이 지난 뒤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면 그 이식한 뼈가 오히려 약간 코로날 부분으로 좀 움직이면서 그런 치유가 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강 내 사진과 아까 보여드린 그 파노라마를 좀 더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한 직후에 레진 치아를 달고 난 직후에 찍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고, 아래가 임플란트 식립하기 직전에 찍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의 모습입니다. 4.5개월이 지나는 동안 발치와의 이식한 뼈가 저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찍은 CT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측절치에 적합한 한 3.6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적절한 리치의 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술 전 CT와 발치하기 전에 찍은 거죠. 그리고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고 4개월이 지난 후의 CT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어느 정도 리치의 폭이 많이 줄지 않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임상 사진에서도 약간 순축이 좀 들어가 있지만 많이 볼륨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는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파필라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인시전을 가했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드릴링을 하였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에이펙스 부분에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본 그래프트를 또한 시행을 하였습니다. 디센스 디펙트와 비교했을 때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상대적으로 골 재생에 좀 유리한 편이고, 또한 그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쓰면 더욱 좋겠지만 이 경우에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 그래프트만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폴사인 오리진의 제노그라프트를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에 이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플랩을 어댑테이션 해서 슈처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힐링 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캐나인 메지알 쪽에 있는 파필라 프리저브를 하는 저 부위의 인시전 부위에 최종적으로 플랩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그 어댑테이션이 긴밀하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그 부분이 힐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발사하고 나서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인 메지알 쪽에 파필라 프리저브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 버티컬 인시전 부분이 근심 쪽은 상당히 잘 치유가 되고 있는 반면에 원심 쪽 부분은 조금 힐링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위에 플랩의 어댑테이션이, 어프록시메이션이 조금 부족했던 것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3주가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스카가 그 인시전 부분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직후에 플랩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근심 쪽에 시행한 파필라 프리저브드한 버티컬 인시전과 디스탈 쪽에 있는 인시전 부분에서 플랩의 어프렉시메이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악전치부와 같은 중요한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저런 부분에 대한 플랩 매니지와 슈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달이 되었을 때 환자분에게 그 양쪽 치아에 연결한 형태의 임시 치아를 제거하고 구강 내에서 직접 제작한 임플란트에 연결된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방법은 스탠다드 엑스레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템퍼러리 어버트먼트를 구강 내에 장착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길이로 벌을 이용해서 커팅을 한 뒤에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쉘 형태의 크라운을 그곳에 적합해서 그것을 내면에서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붙여서 그 템퍼러리 실린더를 풀어 가지고 그것을 구강 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형태의 서브진지발 컨투어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구강 내에 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프로비저널레이제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프로비전을 장착한 뒤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잇몸 부위가 조금 더 힐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비저널리제이션을 시행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조금 더 그 주변 조직들이 치유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식립 후 한 달째에 시행을 했으니까요. 지금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하고 3개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결국 식립 후 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임프레션을 체득을 해서 최종 크라운을 만드는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잇몸에 힐링된 모습이고요. 이곳에 임프레션 코핑을 넣고 임프레션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널 프로스테시스를 딜리버리하는 날의 그런 사진인데요.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크라운은 지르코니아 코어에 포셀린을 빌드업하는 형태의 크라운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잇몸이 약간 압박이 되었기 때문에 잇몸이 약간 하얗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색깔이 회복되는 정도의 약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이 딜리버리한 날의 사진이고 아래가 일주일이 더 경과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잇몸 색깔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 근심 부위의 라인 앵글 쪽에 보면 딜리버리한 날에 비해서 잇몸이 조금 더 크리핑이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크라운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이널 딜리버리를 하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됐을 때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위의 사진에서 즉 측절치의 그 원심 부위의 컨투어가 약간 블랙 트라이앵글을 막기 위해서 조금 오버 컨투어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크라운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보았을 때 잇몸이 주변과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임플란트를 했을 때 가장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진지발 마진 부위가 약간 꺼지는 부분인데요. 그 진지발 마진 부분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또 크라운의 쉐이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환자분께서 좀 전반적으로 치아가 좀 약간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크라운을 원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후에 미백을 통해서 색깔의 그런 매칭이 더 잘 된다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파이널 딜리버리를 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찍은 그런 임상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술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고요. 잇몸이 특별히 더 리세션된 형태라든지 그런 심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최종적인
크라운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위에가 술전, 이것이 치료를 한 파이널 크라운 딜리버리 후 일주일 후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술전과 술 후의 모습인데요. 팔레이트의 그런 염증들이 이제 발치 후에 이제 가라앉고,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상당히 건강한 그런 잇몸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한 뒤에 그런 팔로우업한 모습인데요. 그 사이에 그 서비컬 어프렉션 부분에 대해서 컴포짓 레진을 이용해서 수복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수복하였던 임플란트 크라운 주변의 잇몸의 형태도 그리고 모양도 텍스처도 조금 더 머추어하게 안정된 모습을 1년이 경과한 뒤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는 딜리버리하고 일주일 뒤, 아래가 딜리버리하고 1년 뒤의 모습인데요. 약간 잇몸에 그 리세션이 살짝 있으면서 치아의 길이가 살짝 길어진 듯한 느낌은 있지만 이 상태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술전과 그리고 파이널 딜리버리 후 1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술전, 발치하기 전에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그리고 보철물 딜리버리하고 1년 팔로우업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치하기 전 CT의 모습과 그리고 딜리버리 후 1년 팔로우업 할 때의 CT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협측에 얇게 남아있던 버칼 플레이트 상방으로도 좀 오그멘테이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레이트 쪽에 심한 치조골 소실 부위가 어느 정도 재생된 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증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상악 전치부와 같이 심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위에서 치주 조직이 많이 손상된 부위에 그런 치아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식립의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상악 전치부의 경우는 만약에 발치화가 온전하다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장 좋겠지만 치주 조직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그 발치와 동시에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것이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것은 일단 치주 조직이 발치와 동시에 컬랩스 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더불어서 두 번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세컨 찬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할 때 결국 발치와의 오프닝 부분을 프라이머리 클로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픈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CT 그래프트를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뉼레이션 티슈를 마치 뚜껑을 덮듯이 그 발치와 오프닝을 막는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술을 하기 한 2주 전쯤에 미노사이클린 오인트먼트와 같은 것을 치주낭 내에 주입함으로써 그래뉼레이션 티슈가 너무 프레자일하지 않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강한 성질이 있어서 그것을 슈처하고 하는데 너무 쉽게 찢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례에서 스카티슈가
결국 1년 팔로업 부분까지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파필라 프리저브드 인시전을 한 부분에서 플랩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어댑테이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스카가 형성됐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필라 프리저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슈처하는 과정에서 플랩의 어프록시메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의 증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